안녕하십니까. 율곡학과 한국문화 강좌 4단 칠정론이란 무엇인가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리입니다. 리,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말한 그 기와 짝이 되는 개념이죠. 리기의 그 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강좌에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도 역시 사실과 가치가 통합되어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역시 이번 강의에서는 그 사실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리는 무엇인가 하면 소립자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근거가 되는 원리, 존재 근거가 되는 원리이며 운동 법칙입니다. 어떤 그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이 그 사물로서 존재하게 되는 어떤 근본 원리가 있다고 그렇게 상정하는 것입니다. 사물뿐이 아니라 그 소립자, 쿼크라든지 원자라든지 분자, 이러한 소립자들도 그것이 그것이게끔, 예를 들어서 수소원자가 수소원자이게끔 해주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죠. 양성자면 양성자가 양성자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또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되는 원리가 있다, 이렇게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가 존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운동법칙입니다. 세상에 정지되어 있는 존재는 없죠. 끊임없이 운동하니까 그 운동의 그 법칙입니다. 또 에너지 전환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리의 개념은 기의 개념과 전부 대응되어서 정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했었죠? 소립자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성 요소라고 그랬죠. 구성 요소. 그리고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성 요소가 있으면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존재로서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주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자는 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자는 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뿌리이다, 근거라는 거죠. 또 생성변화의 중심축이다. 생성변화의 중심축이 바로 리다. 이제 원문을 하면 품위지 근저요 조화지 추유라 이랬는데, 품이란 말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근저, 그러니까 뿌리와 맨 밑 바탕이 되는 거죠. 조화, 조는 만들 조자입니다. 만들고 변화하는 것에 아주 그 지도리, 중심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그 기란 무엇인가와 대응시켜서 한번 정의를 해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구성요소와 원리, 법칙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리학에서는 이기지합이다. 이기지합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와기의 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때 합이라고 하는 것이 리가 따로 있고 기가 따로 있어서 그것이 합쳐져서 어떤 사물이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 이것이 손이죠. 전체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구분할 때 이거는 손등이다, 요건 손바닥이다, 이렇게 구분하죠. 그렇다고 해서 손등이 생기고
또 손바닥이 따로 생겨가지고 이 둘이 합쳐져서 손이 되는 건 아니죠. 있는 건 손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걸 손등이다, 손바닥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그러한 그 구성 요소가 있고 그 사물이 그 사물로서 구성될 수 있는 어떤 그 원리 법칙이 있다. 그리고 운동의 원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력의 법칙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중력의 법칙. 이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데,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질량은 물질의 양을 말합니다. 물질의 량.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다른 물체를 끌어당긴다. 어떤 질량이 있는 물체들은 그 질량이 없는 물체는 없죠. 다른 물체를 이렇게 끌어들이죠. 근데 그 힘은, 끌어당기는 그 힘은 물체들의 질량에 곱에 비례한다. 즉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그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거리가 멀면 멀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줄어든다. 이것이 이제 중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본다면 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 요 사이에 중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이 커져요. 근데 거리가 요거보다 요것이 좀 멀어졌지 않습니까? 멀어지면 멀어지는 만큼 중력은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를 구성 요소와 에너지라고 우리가 정의한 다음에, 에너지는 서로 변환된다. 에너지의 변환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검토해 봤는데요. 여기도 지금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바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환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공을 위로 던져 올렸다고 합시다. 공 있잖아요. 공을 위로 던져 올려요. 자, 올리면 점점점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것입니다. 처음 공을 확 쳐서 올렸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강하지만 점점점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대신 높이 올라가니까 위치 에너지는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따 이제 정지하겠죠. 쭉 올라갔다가 떨어질 테니까 올라갔다 떨어지기 그때 잠깐 정지 있을 겁니다. 이 정지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는 최대죠. 가장 커지고 운동 에너지는 최소. 운동 에너지는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운동 에너지 점점점 내려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대신 밑으로 내려오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에너지가 변환하는 데에도 그 일정한 그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을 우리가 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실의 측면에서 봤을 때 리는 어떤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존재하는 것들의 운동 법칙, 어떤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이 소립자가 됐든 어떤 물체가 됐든 간에 정지되는 것은 없고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운동이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정한 질서, 그 법칙이 있다. 운동 법칙이 있다. 그 운동 법칙을 우리가 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존재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질서 있게 운동하도록 통제하는 어떤 섭리입니다. 우리가 왜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렇게 통제하는, 그렇게 시키는, 만드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 섭리, 이것을 우리가 통제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시킨다, 주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자어는 이 사자를 써요. 사지. 그렇게 시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성요소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구성요소다. 그 다음에 에너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일을 수행하는 능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수행하는 그 능력입니다. 소립자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질량을 가진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에너지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어 천하지 물, 이 지는 어디에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어는 어디에 이런 뜻이죠. 이르다. 천하지 물, 천하의 물체에, 천하의 사물에 이른다면 이런 뜻입니다. 천하의 사물에 이른다면, 즉은 뭐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필은 반드시, 각은 각각, 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이연지고, 소이연지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소이연지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천하의 사물에 이르면 반드시 각각, 이 천하의 사물들은 반드시 각각 소이연지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소이연. 그 소이연이 뭐냐 하면 연은 그렇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상태를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하다, 그럴련, 그러하다. 이 소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소이는 근거, 이유 이런 뜻입니다. 근거, 이유, 원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그 근거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 원자가 있다. 왜 수소 원자가 탄소 원자가 아니고 왜 수소 원자냐 이거예요. 수소 원자가 수소 원자로서 존재하고 또 그러한 기능을 하고 그러한 어떤 그 속성을 갖는 그러한 어떤 원인, 근거 그런 것이 각각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들은 각각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을 각각 가지고 있다. 소이연지고 그러면은 그러한 근거가 되는 원인이죠. 원인. 그러한 근거가 되는 원인. 고는 원인입니다. 원인. 그러한 근거가 되는 그 원인, 즉 존재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는 뭐뭐와란 뜻입니다. 뭐뭐와란 뜻입니다. 소당연지칙이라 그랬어요. 소당연지칙. 소당연, 이제 소이연, 소당연, 이것이 이제 대응되는 용어입니다. 이 당은 마땅 단자입니다. 마땅당,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연은 그럴 연자입니다. 역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바의, 요건 의입니다. 의 법칙,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바의 어떤 규칙이 있다. 이걸 당위의 규범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소위리하라. 이것이 이른바 리라는 것이다. 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요건 소이연과 소당연, 이 두 가지를 이제 포괄하는 것이 바로 그 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 홍문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번역만 하겠습니다. 천하의 사물에 이르면 반드시 각각 소이연지고와 소당연지칙을 가지고 있으니 이른바 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용에 보면 희경에 있는 소리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뛴다,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즉 새는 하늘을 날죠. 또 물고기는 물에서 이제 헤엄을 치고 팔딱팔딱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새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되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새가 새로서 역할을, 새가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새가 하늘을 나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는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칠 수가 없죠. 반대로 물고기는 물속에서 그 헤엄을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소위 근거가 되는 그러한 까닭, 원리를,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늘을 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새가 새로서 또 물고기가 물고기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원리는 각각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당연이라는 말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물고기는 마땅히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되고, 새는 마땅히 하늘을 날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소당연지칙입니다. 만약 새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그건 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물고기가 하늘을 날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소이연지고와 소당연지칙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소이연지고는 이건 존재의 문제고, 소당연은 당위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존재와 당위,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이제 엄격하게 분리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대개 서양의 전통적 철학에서는 존재와 당위를 분리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적 전통에서는 존재와 당위를 일치시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에서부터 당위를 추출해내는 이제 그런 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역 건괴라는 괴가 있는데요. 주역의 건괴, 이 건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그 괴입니다. 여기 그 상전에 보면, 괴상을 설명한 데 보면, 천행건이라 하늘의 운행은 강건하다. 하늘의 운행은 강건하다. 분자 이하야. 분자는 그것을 본받아 써서 자강불식이라 스스로 강건하여 쉬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서 천행건, 하늘의 운행은 강건하다. 이건 존재죠. 하늘의 그 존재 양상이죠. 그런데 분자는 그것을 본받아서 자강불식, 스스로 강건하여 쉬지 말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쉬지 말아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당위입니다. 존재에서부터 당위를 끄집어내는 이런 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존재는 어떤 사실의 문제라면 당위는 가치의 문제죠. 그렇다면 분자가 스스로 강건하여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그건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게으르게 한다면 그것은 불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은 마땅히 공부를 해야 한다. 군인은 마땅히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 이게 말하자면 당위의 하나의 규범이죠. 그러니까 그 규범을 잘 지키면 그것은 이제 선한, 훌륭한 군인, 좋은 학생, 훌륭하다, 좋다, 이것이 하나의 가치죠. 그런 그 가치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반대로 군인이 불충하다든지,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것은 이제 불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위의 규범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위의 규범은 그것이 선이다, 불선이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이다 라고 하는 가치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당위의 규범 법칙은 바로 가치의 근거가 되는, 그 때문에 그 자체는 절대선인 거죠. 그 근거에 의해서 선이라고 하는 가치가 발생하니까 그 자체는 절대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되는 이제 절대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당신은 꽃이 아니라 꽃이 당신을 따라 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름다운 여인을 이야기할 때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그 여인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그 근거, 그 판단 기준은 뭡니까? 그건 꽃이죠.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 그러니까 그러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가치,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꽃하고 닮아 있기 때문에 그 꽃에 얼마만큼 닮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의 정도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 시처럼 당신은 꽃이 아니야. 꽃이 당신을 따라 피고 있다. 그러면 절대 기준이 뭡니까? 당신이죠.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당신을 닮아 있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거죠. 이러면 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그 근거, 꽃이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갖게 되는 그 근거, 기준은 바로 당신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절대적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당위의 규범 법칙이 그 절대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는 뭐냐? 기는 청탁, 수박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청탁, 수박의 차이가 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어떤 그 과학적인 그 시각에서 설명한 그 기와는 좀 다른 측면이죠. 기에는 청은 맑을 청자입니다. 맑다. 탁은 탁하다. 흐리다 이런 뜻입니다. 수는 순수하다 뜻이에요. 순수하다. 이 박은 좀 잡대다. 약간 섞여 있다. 얼룩얼룩하게 섞여 있는 걸 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에는 아주 맑은 기, 순수한 기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탁하고 아주 잡된 그러한 기가 있다.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죠. 아주 투명한 기에서부터 아주 혼탁한 기에 이르기까지 그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에는 그러한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구성 요소와 그 원리의 합이다, 즉 이기지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유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리를 설계도, 기를 건축 자재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집이 있다고 칩시다. 자, 뾰족집입니다. 뾰족집이고 벽돌로 만든 뾰족집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높이는 5m, 이 넓이는 3m. 이렇게 이런 집이 있다 칩시다. 자, 이 집이 왜 뾰족집일까요? 지붕이 둥근 집일 수도 있고 그냥 빳빳한 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뾰족집일까요? 왜 여기는 5m고 여기는 왜 3m일까요? 이 집이 이 집으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설계도에 있는 것이죠. 설계도에 뾰족집으로 져라. 이것은 벽돌로 져라.
여기에 창을 2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이 이 집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설계도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설계도만 그려놓고 거기에서 사람이 먹고 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의 내용을 현실화시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 자재가 필요하죠. 그 설계도에 지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벽돌도 사고, 또 철근도 사고, 또 나무도 사고, 유리도 사고, 이래가지고 이 건물을 짓겠죠. 이 건축 자재, 이것이 바로 이제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자재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벽돌이라고 해도 아주 단단하고 좋은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면 그 집이 설계도에서 지시한 대로 그런 좋은 집이 되겠죠. 근데 아주 약한 불량품의 벽돌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이 지어놓고 얼마 있다가 부서질 수도 있고, 또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철근도 예를 들어서 철근을 어느 제품에 어떠한 그 굵기의 어떤 그 철근을 써라 이렇게 지시되어 있는데, 좀 불량한 좀 불량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불량품의 철근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이 제대로 지탱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건축 자재에는 좋은 건축 자재도 있고 불량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는 설계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충실하게 투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집이 되고, 불량품을 썼을 경우에는 그 설계도의 내용을 제대로 구현시킬 수가 없는 그런 집이 되니까 그는 이제 나쁜 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집이 좋은 집이냐 나쁜 집이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설계도에 있는 거죠. 설계도상으로는 요거를 5m라고 이렇게 지시되어 있는데 5m로 치긴 줬어요. 근데 이게 철근이 불량품이고 벽돌이 불량품이면 이것이 짓고 나니까 이것이 점점 무너져 가지고 이게 밑으로 좀 주저앉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5m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이 건축 자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 전체가 설계도의 내용과 어긋난 만큼 그 집은 나쁜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좋은 집이 된다. 그것은 그 좋다라고 하는 가치의 근거도 바로 설계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집이 되느냐 나쁜 집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건축 자재에 달려있는 것이죠. 설계도가 아무리 좋아도 건축 자재가 불량품이면 그 좋은 집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기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마음의 문제, 즉 심성정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